안녕하세요, 라크네입니다. 남자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건 우연에서 시작된 만남이지만 결국 그 만남이 필연적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연인이든 부부든 아니면 불륜이라 하더라도 절대 쉽게 헤어질 수 없는 인연이 있는데요. 누가 봐도 얼마 못 갈 것 같은 커플인데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얼굴만 보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쌩 난리를 피우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고, 또 누가 봐도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알콩달콩 살 것처럼 보였던 커플이 별것도 아닌 일에 몇 년도 안 돼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은 그냥 인연이라는 막연한 현상으로 그런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게 되는데요. 인연이라는 것은 악연도 인연이고 선연도 인연이기 때문에 평생 뜯고 싸우면서도 헤어지지 못하는 커플은 악연의 인연이 있는 것이고, 다정하게 보였던 커플이 얼마 못 가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는 시절 인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죽는 날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커플은 선연으로 맺어진 인연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녀의 좋은 인연, 그러니까 선연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커플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연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석가모니가 인연을 말할 때 모든 것은 인과 연이 합해져서 생기는 거고, 인과 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런 걸 자세히 말하려고 하면 불교의 윤회설까지 말해야 되는 거니까 복잡해지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값을 받는 것에는 순생업이라고 해서 전생에 한 짓을 현생에 받거나, 순후업이라고 해서 전생에 한 짓을 여러 생에 걸쳐서 받거나, 순현업이라고 해서 현생에 한 짓을 현생에 받는 이 세 가지 삼시업이라는 이론이 불교에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남녀관계는 순생업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순현업에 의해서 헤어지고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건 하늘의 운으로 만나는 거지만 헤어지는 건 두 사람이 만들어낸 원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운오기호라고 해서 사람의 삶은 50%는 정해진 운에 의해서 생겨나고요. 나머지 50%는 그 사람의 노력과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타령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무슨 절간 교리 시간 같은 분위기인데요. 아무튼 서두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특징들과 거리가 좀 있다고 해서 현재 파트너와는 좋은 인연이 아니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노력하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인연의 특징들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서로의 마음을 잘 읽습니다. 남녀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관계에서 그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거의 상대의 마음을 잘 읽고 못 읽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죠. 좋은 인연은 상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행동이나 눈빛만 보고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충 알게 됩니다. 이건 눈치가 빠르고 느린 문제보다는 상대에 대한 관심에서 생겨나는 능력 같은 거죠. 상대에게 관심이 깊어지면 그 상대를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관찰의 결과가 경험이 돼서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상대의 마음을 읽어낸다는 것은 공감 능력과도 같은 말인데요. 타고난 공감 능력이 떨어져도 상대에 대한 감정이입을 습관화시키면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또 서로 주고받는 진솔한 대화 속에서도 상대의 사고방식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대화를 할 땐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유심히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경청의 중요성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그랬던가 아니면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어느 순간부터는 쿵하면 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만들어졌던가, 아무튼 서로의 마음을 잘 읽는 능력은 좋은 인연이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최고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커플들은 상대에 대한 좋은 점을 부각시켜보는 것을 습관화시킨 사람들이죠.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상대방이 좋아도 어쩔 때는 실망하고 또 미워보기도 하죠.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대의 장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늘 상대를 최고의 동반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 인식에는 의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약간 못난 부분이 있어도 의식적으로 좋은 부분을 더 부각시켜 생각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나쁜 인연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보다는 단점만 부각시켜서 확대하는 경향이 있고, 지금까지 좋았던 것보다는 당장에 실망스럽고 짜증나는 부분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하여튼 좋은 인연이 되는 커플들은 서로가 진심으로 상대를 최고의 파트너라고 자주 말하게 되고, 그런 말을 듣는 쌍방은 두 가지 심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첫째는 자기 강화 효과가 생겨납니다. 자기 강화 효과는 상대가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했을 때 자신도 진짜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과 최고라고 말했던 상대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런 결과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현상이죠. 만약 남자가 여자한테 우리 애기는 왜 이렇게 이쁘니? 라는 말을 계속 주입하다 보면은 여자는 자신이 진짜 이쁜 여자라고 느끼게 되고, 또 더 이쁜 여자가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호성 효과인데요. 상호성 법칙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현상은 상대의 호의를 같은 방식으로 보답하려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받은 만큼 주는 걸 말하는데요. 만약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면은 남자도 똑같이 여자를 무시하게 되고, 여자가 남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남자도 똑같이 여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죠. 물론 인간 덜 된 놈들은 여자가 아무리 인정하고 칭찬을 해줘도 지 혼자 잘난 줄 알고 여자를 더 밑바닥으로 보는 아주 죄수없는 짓들을 하지만은 보통의 남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서로를 인정해주는 습관은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성향은 반대고 사고방식은 같아야 합니다. 남녀관계가 좋은 인연으로 이어져 가려면 남자의 성향과 여자의 성향이 반대고 사고방식이 최대한 흡사해야 합니다. 똑같이 느려 터지고 똑같이 번개불에 콩고어 먹자는 식이면은 얼핏 보기에는 잘 어울릴 것 같지만은 그건 불과 불이 만난 거고 물과 물이 만난 거라서 서로에게 보완성이 전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만약 둘 다 성질이 더러우면은 아주 허구한 날 치고받고 물고 뜯고 아주 쌩 난리가 날 거고, 반대로 두 사람이 똑같이 너무 조용하고 순하기만 하면은 이건 완전 절간 분위기라서 우울하기가 짝이 없을 겁니다. 이런 커플들은 한동안은 같은 유형에 대한 친숙함이 있겠지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보는 듯한 상대한테 쉽게 식상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완해 줄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 자석 실험 해보셨죠? 같은 극은 절대 붙지 못한다는 걸요. 무조건 N극과 S극만 찰싹 달라붙게 됩니다. 궁합을 봐도 음양의 조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는 양의 위치가 정확해야 좋은 궁합이죠. 그래서 남녀는 서로 원활하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려면 상대에 대한 보완적 요소가 뚜렷한 반대 성향이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은 같아야 합니다. 남녀의 다툼은 대부분 이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인간관계가 이놈의 사고방식 때문에 우파 좌파로 갈리고 남이 있고 북이 있는 거죠. 아무튼 같은 사고방식은 두 사람 간의 동질성을 갖게 하고 인지적 일치감을 줘서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의 공유나 상호 이해 능력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최대한 줄여주죠. 아무튼 성향이 반대고 사고방식이 최대한 비슷한 커플은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기 딱 좋은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행복감을 주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남녀관계가 행복해지려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서로에게 행복감을 줘야 되겠죠. 한쪽은 이래야 행복한데 한쪽은 저래야 행복하다면 두 남녀는 절대 함께 행복하기가 힘듭니다.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려면 행복의 조건이 비슷해야 되겠죠. 만약 남자는 잠자리를 너무 좋아하는데 여자는 도대체 불 꺼놓고 번잡스럽게 뭘 그렇게 하려고 통사정을 하냐고 말을 한다면 남자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의 반을 아주 깔끔하게 제거한 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취미나 음식의 선호도 또 삶의 가치 등등이 너무나 다르거나 비협조적이면 둘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의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 좋은 인연이라면 상대가 행복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또 자신은 좀 흥이 안 난다고 해도 상대가 행복하다면 행복한 상대를 보면서 행복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너무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은 진짜 상대를 사랑하게 되면은 상대의 행복 이꼬로 나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서로에게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은 두 사람에게 깊은 정과 감정적인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감정들은 서로에 대한 애착심을 더 크게 하고 또 일체감을 증폭시키는데요. 아련한 과거 속의 정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상대에 대한 사랑은 절대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현재 자기 옆에 있는 상대도 사랑스럽지만은 그 사람과의 추억을 생각하면은 잔잔한 그리움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게 되고, 현재의 사랑과 과거의 사랑이 짬뽕이 돼서 아주 진한 농도의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려면 항상 지금 현재의 모습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훗날 아름다운 추억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추한 과거가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절대 헤어지기 힘든 사람들은 눈물 날 만큼 그립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남녀가 좋은 인연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5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능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두 번째는 서로 최고의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하는 긍정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향은 반대고 사고방식은 같아야 시작부터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마지막 5번째는 하루하루 좋은 추억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평온한 시간을 만들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한 남자에게 목숨처럼 소중한 여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힘들어지면 라건을 불러요. 사랑이 아픔을 줘도 라건을 불러요. 사랑이 떠날 때도 라건을 불러요. 더 큰 사랑이 찾아올 수 있도록